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의 석하소재학입니다. 자, 도반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게 인연이 돼서 반갑습니다. 자, 행복하고 기쁜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52번째 시간으로 십성의 3차원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성 혹은 십신, 통상 같은 용어를 같이 쓰죠. 십신의 3차원 분석, 십성의 3차원 분석. 참 십신 가지고 참 오랫동안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또 사주학에 와전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 십신의 개념을 잘못 잡은 데서 연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은 그 십신의 개념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완벽히 마무리를 짓는 그러한 시간들, 즉 마무리 과정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하.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자, 공부를 이제 시작해 봐야겠죠. 십신, 십성, 참 한번 봅시다. 이게 이 신자가 좀 이상하게 써지네. 뭐 그냥 보겠습니다. 자, 신. 이거하고는 개념이 다르지만 신, 성, 별성,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옳은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십성의 의미는 십신과 십성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나가면서 기준을 잡자는 얘기입니다. 왜? 사주학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이 십신과 십성은 어디에서 연유한 겁니까? 고전에 있는 책에서요? 연해자평에서요? 아니면 이어중명서에서요? 뭐 낙록자 삼명소식부주? 뭐 그런 것도 좋지만 뭐 오행의 생극재화를 십간으로 나눈 것을 일간을 대비해서 그 특성을 붙인 겁니다. 이름은 거기서 고전에서 연유했고 특성도 사실은 상당히 그 옳은 특성인데 아마 중간에 그 누가 자꾸 와전이 자꾸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시중에 알려져 있는 십성 내지는 십신의 특성들은 양일간을 기준으로 만들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음일간일 때는 그럼 다르냐고요? 전혀 다릅니다. 음일간일 때는 거의 정반대이다시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양일간의 개념들로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와전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전에 있던 것만 짰다 보니까 누군가 또 이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 하고 그걸 써놓으면은 자꾸 말이 와전으로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어디가 어딘지 답이 경계가 참 애매한 형사로 나옵니다. 물론 인생사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경계가 애매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칙들은 있어줘야겠죠. 근데 신을 얘기하니까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신. 현실 세계에서 신 아닌 신, 그러니까 4대 우상 얘기하듯이 가짜 신. 이 신의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현실 세계에서 신의 역할을 하는 것. 두 개 있죠. 뭡니까? 재성, 재물. 거의 돈이 신의 역할을 해주죠. 거의 모든 것들을. 중간자가 현실에서는 변했기 때문에 하나의 그 상대적인 개념에 있어 이 재물이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러분 봅시다. 이렇게 볼 때 비견겁재의 특성에서 볼 때 마주 보이는 재성. 우선 특히 간목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재성이 신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관성도 하겠지만 그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는 게 뭐죠? 미래. 바로 이 알기로선 미래. 미래니까 사실은 식상성 역시 신의 역할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사람 누구나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궁금증,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알면은 참 신비해 보이고 신기해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는 사람들. 옛날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자들의 어떤 행위 자체 예언하고 예측하는 것들을 상당히 신행위처럼 봤던 시대가 있었고, 뭐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과학적 법칙 갖고 얘기하면 애매하게 생각하지만 내가 모르는 걸 아는 사람들의 개념들은 신입니다. 하나는 재물이 신의 역할을 하고 식상성이 신의 역할을 합니다. 재성과 식상성.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시간의 흐름선상에서 볼 때 지금 현재인데 현재에서 미래가 있고 더 큰 미래들이 있습니다. 아주 먼 미래는 우리하고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 자, 갑자기 지금 지진 납니다. 이거 큰일 나죠? 뭐 지금 큰 지진이 나가지고 다 뒤집어진다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언제냐? 앞으로 1억 5천 년 후에.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나하고 관계없어 이리 되죠. 1억 5천 년 후에 지진하고 나하고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우리 호순이고 뭐고 그때까지는 굳이 사람들 신경을 안 써요. 왜? 너무나 먼 미래이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떼돈 번다 갖다 막 황금덩어리 쏟아진다. 언제? 8천 년 후에. 이것도 신경 안 쓰입니다. 관계없기 때문에. 뭡니까 문제는? 공간 머는 것. 자, 지금 진짜 막 지진 나고 폭발하고 난리친다. 어디에? 저기 우리 은하 말고 밖에 있는 다른 은하에서.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올 때 너 언제 내년 후년 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바로 미래. 그 미래는 식상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미래가 아니고 거꾸로 오히려 현실로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미지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성에 대한 신, 하나는 식상의 신. 여러분과 저 모두는 이 재성의 신은 운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어도 이 식상의 신 역할은 이제 가짜 신이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이 비견겁제가 바라보는 건 항상 이렇게 재성과 관을 바라본다 했죠. 그래서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 권력. 돈이 있으면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의의를 제기할 분 있습니까? 대부분들은. 그런데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항상 뭐라 하겠습니까? 사실은 나 자신이지, 나 자신. 나 자신이 없으면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기본인 거죠. 나 자신, 현재의 나란 존재, 건강하게 지탱했던 나 존재. 우리는 밥이 중요하다라고 항상 얘기하지만, 밥과 빵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공기가 없다면 단 하루도 몇 분도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기 중요하다고 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진 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소한 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작은 것 하나에. 지나가다가 더운데 수박 장사 아저씨 왔을 때 수박 한 통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애들하고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거를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 대부분들이 살겠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는 사람도 꽤 있다는 것들,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도 그럴 때를 거쳐오는 사람도 꽤 많이 있다는 것들. 우리는 항상 누린다고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가진 것, 이런 것들에 너무 무관합니다. 사실은 가진 것, 사소한 것, 누리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야 나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정확히 봐야지만이 뭐 식상이 있든 재성이 있든 관성을 보는 겁니다. 나 자신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또 이어서 사주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죠. 이번에는 십신, 항상 얘기하는 그놈의 십신. 자, 다시 한번 정의를 또 한번 그립니다. 하나, 십신. 뭡니까? 절대 완전원. 그렇죠? 절대 완전원이 원래는 이 형상이지만 이것이 내면적으로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지금 절대 완전원의 오행의 상생관계를 얘기한 거고요. 상극관계는 뭘로서 나타난다 했습니까? 상극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일부에서. 상극을 분해했더니 상극이 아니고 사실은 합이더라. 그래서 합의 논리까지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된다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번은? 자, 계수, 갑목, 을목. 그래서 개, 갑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어디로 갑니까? 갑목은 기토로 가고요. 기토는 경금으로 가고, 경금은 을목, 을목은 병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속의 알고리즘은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모든 개념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합의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십신을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우리가 이 기준에서 갑돌이, 을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첫 번째는 시간의 흐름을 향해서 나타나는 채용의 관점으로 얘기했죠. 두 번째는 합의 관점입니다. 원래 본체는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총 본체와 현재와 채용 관점, 합의 관점에서 십간을 3차원으로 분류한 거 기억하시죠? 바로 그게 십신, 십성을 또다시 3차원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류할 때만이 정확한 분류가 됩니다. 그것도 이렇게 분류해놓고 나서 다시 규정을 저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음간이 보는 것과 양간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양간의 십성과 음간의 십성의 통 20성이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여러분, 양간일 때 비견겁제를 음간일 때 비견겁제 똑같이 놓고 얘기한다는 거 어불성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지금부터 증명을 시켜 나갈 겁니다. 우리 사주학의 또 다른 잘못됐던 것들,
옛날에 뭐 누구 뭐 중국의 모 학자가 이상하게 관이 중첩되니까 식상의 기질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바로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관을 얘기하지, 이 관의 성분이 뭡니까? 신금이 관이죠. 이 신금의 성분은 첫째 금, 그렇죠? 자기가 두 번째 뭡니까? 채용 관점에서 또 금, 세 번째 뭡니까? 합의 관점에서 화. 화가 뭡니까? 이게 식상이죠. 관, 식상. 그래서 당연히 신금, 즉 정관이, 양일간의 정관의 개념은 식상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일간의 정관은 뜬구름 잡는 기질도 있고 승리가 급한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상주의적 성향을 나타납니다. 양간의 편관은 실리적인 개념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또 개념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럼 음일간일 때는 그게 반대가 됩니다. 사실은. 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나가죠. 네, 제일 먼저 다시 한번 본다면 왜 합의 관점입니까? 처음에 우리가 천간 합을 배울 때 합의 원리를 배웠었죠. 마주 보이는 것, 바라보는 것, 그거로부터 시작된다고. 시각, 관찰자의 시점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죠. 일부에서. 그 기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나온 것이 합의 관점. 자, 우선 그 전에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비견겁제, 그냥 비견겁제의 특성, 원의미, 비겁의 원의미가 뭡니까? 강인한 것, 딱 하나입니다. 강인한 것. 그리고 시작되는 것, 뭔가 이런 개념인 겁니다. 또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시작되는 것, 강인한 것. 인간으로 시작된 이상 강인하게 움직이는 생명력, 그리고 철없는 개념 내지는 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본성. 그래서 비견겁제는 비견이든 겁제든 기본적으로 꼼꼼한 성향을 조금은 가진다겠습니다. 실리를 추구한 면을. 그런데 그 원의미 어느 게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겁제보다는 비견이 많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우선 간목 기준으로 다시 한번 따집니다. 자, 간목, 비견이죠, 원래는. 간목의 원의미입니다. 원의미는 그냥 비견의 의미, 비견의 의미. 그렇죠? 이거 현재죠. 그 다음에 간목을 우리가 마주 볼 때 그 채용 관점에서 볼 때는 뭡니까? 간목을 채용 관점에서 볼 때는 비견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개수에서 온 거고 개수가 채기 때문에 바로 간목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인성이죠. 인성. 그리고 합의 관점으로 볼 때는 뭡니까? 기토죠. 그럼 뭡니까? 재성입니다. 즉, 그 얘기는 이 비견은 비겁 중에서 비견, 간목일간의 간목, 비견을 따집니다. 그냥 비견은 인성과 재성, 비견의 성정과 인성의 성정과 재성의 성정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겠습니다. 근데 비견의 성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비견의 성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행동적인 특성, 현실 감각, 내지 내 걸 취하는 특성, 이런 철없음, 순수함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비견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간목사주는 어린애 같은 순수함, 순수하게 보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순수하게 보이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는 순수한 것보다는 그 인성의 지혜를 간직하고 있고 또한 상당히 실리적이고 꼼꼼한 특성을 갖습니다. 간목일간들의 공통적 특성입니다. 간목일간이 성질이 더럽다, 성깔이 더럽다, 뭐 아름들이 나무니까 크다 이런 개념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지혜로운 것과 실리적인 것. 그래서 하림하고 뭐 내숭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간목의 특성. 그러면서 비견의 특성은 비견. 그 얘기는 사주에 비견이 있으면은 바로 이런 특성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얘기는 무토일간 무토사주에 비견이라는 무토가 있으면은 이 무토는 바로 비견의 특성인 무토의 특성이고 그다음에 체가 정화기 때문에 인성의 특성을 갖고 있고 합이 개수기 때문에 무토 볼 때 개수는 재성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우선순위냐? 1번 우선순위가 항상 과거입니다. 채용이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은 합입니다. 그리고 3번은 비견. 즉 현재가 제일 약하게 나타납니다. 사실은 현재가 그렇게 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왜 현재가 가장 약하게 나타나냐? 현재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몰랐던 사실을 알 때 확 느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제일 느끼고요. 과거를 가장 크게 느끼고 그다음 합의 관점을 두 번째로 느낍니다. 그래서 비견은 사주의 모든 비견은 어떻습니까? 비견의 특성과 인성의 특성, 재성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비견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머리 좋은 사업가, 꼼꼼한 경리 이렇게 치면 맞는 겁니다. 학자 이게 맞는 것이지 뭐 겁제, 탈인, 비견이 많으니까 뭐 무슨 재물을 뺏느니 이런 의미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물론 재물에 대한 생각은 있겠죠. 그러면 겁제는 어떨까요? 겁제를 우리가 볼 때는 을목이라고 합니다. 을목은 겁제라고 그런다. 일단 겁제는 비견이다. 비견. 그래서 비견겁제의 특성을 일단 갖습니다.
겁재든 비견이든 순수 의미, 지금 순수 의미 얘기하는 겁니다. 순수 의미는 강하니 안 강하니가 아닌 겁니다. 일단은 그냥 순수한의 행동적 특성, 작은 욕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인 건데 여기 체가 뭡니까? 간목이죠. 이것도 뭡니까? 비견이죠. 즉 비견과 겁재의 특성이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그럼 행동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행동 특성이. 그럼 또 뭡니까? 합은 뭡니까? 경금입니다. 경금은 뭡니까? 간목에서 볼 때 관성입니다. 그 얘기는 자 그러면 겁재는 겁재의 특성, 비견의 특성이 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것도 비견의 특성이고 내부적이도 비견의 특성이고 또한 합도 관성입니다. 그럼 뭡니까? 자 비견 겁재의 특성은 무관의 기질이죠. 관성도 무관이죠. 오리지널 무관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겁재는 상당히 강한 기질, 깐깐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구질신당 무토일간의 기토가 겁재입니다. 그럼 이 기토를 볼 때 첫 번째 뭡니까? 비토 비견 겁재의 특성을 가지고 두 번째 기토는 무토에서 왔으니까 또 비견의 특성입니다. 행동의 특성, 합을 볼 때는 간목입니다. 목도 역시 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비견 갑에서 이 무토일간의 기토가 딱 있다. 이 사주는 깐깐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왜 양인이라고 부르는지, 양인살이라고 부르는지를 이유를 여기서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애초에 살의 의미는 채용 관점과 합의 관점 두 가지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이런 원리를 깨닫기 시작한 개념도 사실은 양인살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채용 관점을 먼저 깨달은 게 아니고 합의 관점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왜 양인일까를 궁리하고 음인과 양인을 궁리하다 보니까 합의 관점에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채용 관점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이해하기 쉽게 채용 관점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 깨닫고 얼마나 난리를 치고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서 비견의 정의를 정확히 세웁니다. 다시 한번. 비견은 행동적 특성은 약간 있지만 사실은 행동적 특성보다는 꼼꼼하고 머리 좋은 것 이렇게 특성이 나옵니다. 학자, 선생, 오리지널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들이 그 상당히 그 학문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꼼꼼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개념. 그러니까 지나친 비견이 많으면 사주에 양일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토의 무토, 간목의 간목, 병화의 병화. 그럼 일단 머리는 좋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상당히 꼼꼼합니다. 작은 거에도 꼼꼼하다 보니까 꼼꼼함이 지나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꼼꼼한 반면에 또한 이런 경우는 여자 관계가 또 이렇게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성의 관계니까. 그래서 비견은 대표되는 게 인성과 재성으로 대표되는 거고 비견은 폰만 잡고 있는 거다. 이것이 비견인 겁니다. 겁재는 안에도 비견, 겉도 비견, 비견의 순수 의미는 깡패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안에도 비견, 겉도 비견, 그 다음에 이 부분 뭡니까? 관이기 때문에 이건 완벽하게 깡패. 그냥 똘똘 뭉쳐진 강한 근력, 힘, 파워,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겁재인 겁니다. 그래서 겁재가 가장 무서운 존재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겁재는 공부나 학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차라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 이것만 최고인 겁니다. 자, 지금 개념들 잘 잡아두십시오. 이거 양간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걸로써 이제 거기 일단 한 번에 마무리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대로 써먹여야 되기 때문에 10간의 3단계, 10천간의 3단계 분류나 10성의 3단계 분류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식신을 봅시다. 식신. 식신은 뭡니까? 병화를 우리는 식신이라고 부르죠. 간목일간을 기준 칠 때. 병화. 그럼 이건 우리는 식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식신은, 지금 여기서 따지는 것은 순수 의미가 어떻게 있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상대적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상대적 의미를 유추하는 겁니다. 식상의 계절을 식신이니까 식상의 계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가 뭡니까? 체는 을목입니다. 그럼 겁재의 체를 가지고 있다. 비견의 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합의 관점에서 뭡니까? 신금입니다. 그럼 정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관. 그럼 뭡니까? 병화는. 식신은 원 의미가 학문, 식상이니까 학문을 의미합니다. 학문. 원 의미는. 그리고 겁재는 행동적 특성, 내지는 실리. 그리고 관은 깡. 그러면 관. 그럼 어떻습니까? 깐깐하고 제1순위가 겁재니까 이게 제일 깐깐한 특성이 병화는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인합니다. 그 다음에 신금의 특성이 또 있기 때문에 또 강인합니다. 식신, 학문의 특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학문, 학자 흉내를 내고 있지만 진짜 강한 것은 양간 중에서 임수보다 사실은 병화가 더 파워는 강합니다. 이게 근력이나 파워는. 그래서 병화일간을 태양하고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즉 병일날 태어난 거 하나만 가지고들이 강하고요. 사주에 식신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토일간이라면 경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는 간목일간의 병화를 의미하는 거고요. 무토일간의 경금을 봅시다. 경금은 식신이죠. 식상 계절인 거고, 체가 뭡니까? 무토가 기토가 되죠. 그럼 뭡니까? 비겁이 되는 거죠. 비겁. 그러니까 관의 특성. 경금 합은 뭡니까? 을목이죠. 그럼 무토에서 볼 때 관이죠. 그래서 관의 특성. 관, 비겁 이 두 가지가 합과 체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로 이미 80, 90% 이상은 강인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학자적 성향이 있죠. 그러면 겁재와 식신을 비교한다면은 겁재에 비해서는 식신은 상당히 샤프한 머리인 겁니다. 겁재에 비해서는. 그러나 실제 샤프하진 않더라도 머리로는. 승깔은 겁재가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겁재는 무대본 거고 식신은 생각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인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냥 겁재는 너무 무대보니까 쓸모가 없고, 이 옛날 사람이 생각할 때 기준에서 그 십신은 생각이 좀 있으니까 단순한 기술 같은 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몸을 잘 쓰는 거니까, 비견겁재는 몸을 잘 쓰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몸을 잘 쓰고 단순한 지식이 있으니까 바로 기술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식신이. 원래 식상의 고유 의미는 독특한 것, 예를 들어서 기자, 학자, 모든 것들, 기자가 학자, 방송, 연예인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로서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인데, 그것은 원 의미는 식신은 조금밖에 없고 사실은 강합니다. 겁재와 관의 성정이. 그래서 식신 딱 이렇게 되면 깡패 이렇게 얘기하면 80, 90% 맞습니다. 그래서 장군 명조, 무관 명조 이런 경우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식신이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병돌이가 또 이렇게 깐깐하고 무서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무토에서는 경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식신이 이해하시겠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 간목일간의 식신 상관을 봅시다. 상관은 정화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경금하면은 일단 경돌이는 깡패. 깡패일간의 신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깡패일간의 상관이니까 뭡니까? 토, 금, 수니까 계수가 되네요. 계수. 아까 식신은 경금의 임수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를까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 상관, 식상이라고 부르죠. 상관이니까 상관의 계죠. 식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근데 체가 뭡니까? 병화죠. 그럼 체도 역시 식상입니다. 식신이니까. 그 다음에 합은 뭡니까? 정화는 임수죠. 임수는 뭡니까? 간목일간에서 볼 때 인성입니다. 인성. 편인이죠. 어차피 인성입니다. 그러면 잘 봅시다. 상관은 학자 성향을 의미합니다.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체는 식상이니까 학자입니다. 원 의미에서. 인성도 학자입니다. 학자. 오리지널 학문으로만 딱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는, 상관은 정말 총명의 별입니다. 머리 팍팍팍 돌아가는 걸 아무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상관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전자 간목일간 자체가 머리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간목일간에 또 정화까지 있다. 이 사주는 정말 학자 명조 대단한 머리입니다. 체도 머리가 좋은데 이것까지 머리 좋다. 정화까지. 이러면 이 사주는 정말 이 앞에서는 이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머리에 대한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다음 여기를 봅시다. 그럼 경금일간의 계수 뭡니까? 상관이죠. 식상이죠. 체는 임수. 이것도 식상입니다. 그럼 합은 무토. 경금에서 볼 때 무토는 뭡니까? 인성입니다. 인성. 지금 여기서 얘기한 요것은 절대적 개념인 거고, 이걸 유추한 게 상대적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칠 때는 요것은 상관도 학문, 체도 학문, 인성도 학문, 상관도 학문에서 오리지널 학문 마찬가지입니다. 경금일간의 계수나 간목일간의 정화나 둘 다 상관이기 때문에 머리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누가 더 머리가 좋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이때는 경금일간 자체가 간목인 이 간목과 정화의 조합이 경금과 계수의 조합보다는 더 머리가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럼 싸움은 누가 잘할까 했지만 아까 간목과 병화의 조합보다는 경금과 임수의 조합하면 싸움은 똑같이 이게 무관이지만 이 경금과 임수의 조합이 싸움은 더 잘하겠죠. 부대부적 기질이 더 강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이제는 상관 다음에 뭡니까? 간목일간의 상관 다음에 편재. 그럼 무토를 편재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경금일간의 편재는 뭡니까? 간목을 편재라고 부르죠. 거꾸로. 자, 그럼 이걸 우리가 할 때 재성입니다. 재성. 편재도 무슨 재든 재성이죠. 재성. 편재라고 부르는 재성. 그 다음에 합은 뭡니까? 정화니까 식상. 합이라죠. 체가. 합은 계수니까 인성. 그럼 뭡니까? 자, 과거 가장 중요한 과거가 식상입니다. 머리 학문, 학자죠. 학문이죠. 인성입니다. 또 학문이죠. 재성입니다. 여기 실리죠. 실리적 성향을 조금 가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완벽히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자 명조입니다. 이 편재는
겉으로는 재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가지만 실제는 알고 보면 학문적인 개념을 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드러나는 것과 실제 습성은 다른 겁니다. 드러나는 것과 습성은. 일단 드러나는, 그래도 이렇게 이게 용신일 경우는 그래도 재성이니까 좀 부인이 현출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좀 불편하겠지만 이런 현상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 간목과 경금을 볼 때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재성이죠. 그리고 간목의 체는 계수, 이거 뭡니까? 식상. 합은 기토, 뭡니까? 인성. 그러니까 인성, 식상이니까 완벽히 학자 명제에다 재성 조금 있는, 즉 학자인데, 자, 무토학자하고 아까 상관학자하고 차이가 뭡니까? 사실은 논리적 학문은 이 간목이나 이 편제학자가 더 잘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 상관학자는 너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지나치다 보니까 막 오버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균형 감각이 없어요. 재성이 돈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감각과 균형 감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논리는 객관적 검증될 수 있는 어떤 틀을 갖춰주는 것은 재성의 개념이 관여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 개념으로서는 무토가 되고 그 순간적인 머리로서는 정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즉 편제가 학자의 명주라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편제 뭐 재물이 큰 돈을 만지고 뭔 큰 돈이 유동재산이 그런 얘기는 정편의 의미를 바로 뭡니까? 우리가 그 옛날 4대 우상의 개념처럼 시장의 우상, 말 속에서 정이나 편이나 이런 말을 가지고 또 다른 의미를 변질시킨 것이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편제는 이동재산, 이동재물, 유동재물, 정제는 고정재물, 편제는 마누라, 본마누라, 첩, 정제는 그 본처. 천만의 말씀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재성은 그냥 처를 보면 됩니다. 재성 많다고 뭐 이런 개념 아닌 겁니다. 그건 전혀 관계 없는 거니까 그렇게 잡아주십시오. 그 다음 왜 그러냐고요? 왜 아니냐고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항상 얘기할 때 왜라는 걸 답변해 줘야 됩니다. 책에 써 있습니다. 이건 의미 없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 우리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제까지 수없이. 안 되면 얘기하십시오. 그 다음 간목일간에 이제는 재성, 정제라고 부르는 것. 이건 재성입니다. 체는 무토죠. 또 재성입니다. 합은 뭡니까? 간목 비견이죠.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이 재성은 원체가 또 재성이니까 순전히 재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합으로 볼 때는 비견입니다. 그러면 비견은 행동적 특성과 약간의 자기를 챙기는 실리적인 특성, 비견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성은 완벽하게 실리의 위주가 됩니다. 그리고 비견의 특성이 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움직이는 실리가 됩니다. 왜? 실리는 머리만 갖고 되지 않거든요. 일단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쟤는 뭡니까? 자, 집에서 이렇게 떼쓰고 싸우지 않습니다. 마누라한테. 어떡합니까? 내가 설거지할게. 그러면 마누라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실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개념. 그래서 문물을 겸비했고 행동적 특성. 사실은 문관이나 학자적 개념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실리만 처리하는 겁니다. 실리. 현실감이 너무 뛰어납니다. 지나치다 보니까 눈앞의 현실만을 봅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바로 이 원에 여기 봅시다. 간목이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멀리 보지를 못하고 시야가 한정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음제, 정제 성향이 강한 사람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멀리 봐라. 멀리 봐라. 현실감보다는 너무 현실이 지나치니까 뜬구름 잡는 기운이 여기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는 사람들 주로 어떡합니까? 실제 간목도 그런 특성이 있고 기토도 이런 특성이 있는데 간목일간에 만약에 기토가 이렇게 한 개로 있다. 이런 경우는 거의 90% 이상은 99.9% 이상은 너무 꼼꼼해서 그것 때문에 빈충을 삽니다. 작은 돈 갖고 막 연연해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조합이 있다면 일단 자기가 자꾸 스케일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스케일을 크게 보도록 멀리 보도록 눈앞에 이익을 탐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 무욕속하고 무견소리하라. 견소리족 대사불성이요. 욕속적 부달이라. 뭡니까?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큰 걸 놓친다고 맨날 얘기하는 부분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우리 식구들은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경금일간을 볼 때는 이게 뭡니까? 재성이 바로 을목인 거죠. 자, 겉에 재성, 이걸 정제라고 부르죠. 원래는 정제라고. 정제인데 속의 내부분 뭡니까? 딱 보니까 간목이니까 이것도 재성. 합도, 합은 경금이니까 비견겁제 자기 자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조합이 구성되면은 아주 실리적으로 또 민감한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간목 자체도 실리적 개념이 들어가 있고 경금이 실리가 더 민감하다시피 합니다. 왜? 체형 관점에서 경금체가 기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이 두 가지 조합이 특히 더욱더 꼼꼼한 개념을 또 많이 갖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치고요. 그래서 이거 재성의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합이 이 재가 용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간목일간이 기토, 경금일간이 을목, 그리고 무토일간이 계수. 이럴 경우가 재성으로 발복이 제일 큽니다.
모든 조합 중에서. 그래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똑같은 여건일 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조합도 이런 조합입니다. 또 이렇게 정제, 음제, 이게 용신일 때, 종제격일 때 제일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떼돈을 벌죠. 근데 떼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아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크루지처럼 바로 돈 많은 사람이 노랭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들은 돈을 많이 벌 확률, 조금만 운이 좋아도 돈으로 옵니다. 명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돈을 따진다, 이런 분들은. 그런데 습성이 꼼꼼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부자가 노랭이라고 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자가 노랭이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잘 돼 있고, 통상 이게 한 가지만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조합이 잘 돼 있고 사주가 격을 이뤘더라면은 이렇게 잘 때 벌어서 하지 큰 일을 위해 쓰기도 하죠. 간목일간의 경금 뭐라고 합니까? 원래 우리가 명칭에서는 편관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실제 체은 뭡니까? 기토죠. 그러니까 뭡니까? 재성. 합은 뭡니까? 을목. 뭡니까? 비견, 겁재. 그러니까 비견, 겁재는 행동적 특성을 나타내고 재성은 실리입니다. 내부적으로 실리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비견, 겁재도 어느 정도 실리 기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편관은 실리에 상당히 민감한 간입니다. 그래서 재성의 개념이 행동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의 성향을 조금은 받쳐줍니다. 그리고 비견은 당연히 행동적 특성이 있고 관 자체가 행동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행동적 특성이 강한데 재성에 치우친 행동적 특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관은, 이 사람도 이런 게 관이 용신이면은 이것도 관은 관이죠. 아까 제가 용신 남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뛰어난 여자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바보온달 사주 같은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뛰어난 여자를 만나는 남자는 꼼꼼합니다. 꼼꼼할 수밖에 없기도 해요. 왜? 재물을 내가 혼자 맘 놓고 썼다면 마누라한테 혼도 나니까 눈치도 봐야 되고. 자, 어쨌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권력에 있더라도 현실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경제 관료 쪽에 간다든가 은행 쪽에 간다든가 아니면 그 주로 돈으로서 얘기를 하면 잘 먹히는 사람. 대신에 현실 감각이 뛰어나니까 어떤 어려운 나라 살림을 하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또 한 사람도 괜찮을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그런 데도 사실은 이런 경우가 사업을 또 많이 합니다. 돈을 많이 탐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하다 조금 다른 쪽으로 빠져서 사채 같은 거로도 많이 빠질 수 있는 소지가 강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경금을 기준으로 치면은 편관이 병화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금 편관이라고 얘기하지만 을목, 실체가 을목이니까 재성이죠. 그리고 합으로서는 신금이니까 역시 비겁이죠, 비겁. 그러니까 비겁의 특성 강하기 때문에 이것 경금과 병화의 조합 역시 깐깐하면서도 실리적인 개념을 갖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편관하면은 재성에 관여된 실리, 깐깐함. 그러니까 이 사람은 편관을 설득하려면 실리를 설득하면 되고, 편관은 무모할 것 같으면서도 무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분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실리에 움직이기 때문에 실리에 무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판단을 잘해야 된다. 실리에 무모하지 않은 것. 그럼 실리가 있다면 잔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리가 있다면 실리를 따라서만 움직이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소신하고 조금은 다른 겁니다. 소신은 소신인데 실리가 소신이죠. 자, 그다음에 간목일간의 신금을 우리는 정관이라고 부르죠. 정관. 그럼 이 체가 뭡니까? 경금. 또 관입니다. 합이 뭡니까? 병화. 뭡니까? 이것은 식상입니다. 식상. 그럼 뭔 얘기입니까? 자, 체는 관이니까 깡입니다. 깡. 그런데 합은 식상입니까? 학자입니다. 학자. 뜬구름잡는 학자. 이상주의자. 그리고 체 자체는 정관입니다. 그래서 깐깐함을 의미합니다. 관은 깐깐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깡다구. 비견겁제는 행동특성이 강한데 그냥 근력 정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똑같이 등치는 비견겁제가 더 크되 똑같이 싸우다 치더라도 관이 더 강한, 깡다구가 강하니까 더 이길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 통제하는 기운. 키가 적어도 사람이 조금만 해도 다부지고 까랑까랑한 사람들이 바로 관의 특성인 겁니다. 등치 좋고 권력 좋은 것은 비견겁제의 특성으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등치 좋은데 참 순하다. 그러면 진짜 재성의 특성으로 보면 됩니다. 재성. 자, 아니면 상관과 식상의 재성이라든가. 자, 근데 식상하고 관성하고 합치면 성격도 급한데 과격하니까 일단 감당이 안 되기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그런 겁니다. 이번 때는 이 실리, 재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상주의자. 역대 정치 권력자 중에서 이상주의자. 한때 보면 이 박정희 장군 같은 경우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상주의자일 수 있죠. 자기 실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상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막 자기 가족들이나 이런 돈에 대해서는 참 청렴할 정도로 하면서 어떤 이상을 위해서 끌고 갔죠. 근데 이상을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나쳐버리면은, 이상의 기운이 지나쳐버리면은
어떤 쪽에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독재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식상의 개념입니다. 소신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얘기할 때는 실리나 돈 가지고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상을 가지고 얘기해 줘야만이, 꿈을 가지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즉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자기가 옳다고 딱 생각했다면 그때는 죽든 살든 그걸 끝까지 수행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참 진리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합리적일 수 있고, 뭐 뒷돈을 받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참 좋을 수 있는데, 지나쳐버리면 그 소신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즉 어떤 것든 장단점이 약간씩은 있지만 완벽한 장단은 있지 않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나 바로 정관의 특성은 바로 이런 겁니다. 실리적이지 않고 현실에서 가장 바라는 돈을 취하지 않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존경할 수도 있었겠죠.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현실은 돈을 추구하지 잘 안 추구하는 경우를 존경하기도 하죠. 그런데 너무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왜 식상 개념이 있기 때문에 뜬구름을 잡는 개념으로 갑니다. 그리고 학자적 성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신금, 이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신금일간은 바로 신금일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금일간, 임수일간, 정화일간, 무토일간, 여기 이 사람이 주로 많습니다. 그럼 병화도 있지만 병화는 좀 떨어지고요. 왜? 이게 다 학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경금일간은 좀 적습니다. 물론 일간만 가지고 따진다면, 그러나 경금일간일 땐 인성이나 또 다른 게 있을 때 가능한 것이 들어가고요. 어쨌든 바로 신금일간은 일간 자체, 그리고 정관은 바로 식상기질을 나타내고 성미가 급하니까 말을 툭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뭐냐, 무술을 하거나 운동선수가 코미디언으로 올 수도 있고 탤런트로 올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이순신 장군 같이 이런 사람들이 시를 쓴다든가 이런 것처럼 장군의 무관의 기질과 연예인의 기질, 아니면 학문적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정관의 성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관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멋도 있고 또한 뜬구름을 잡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정관의 개념이. 뭔지 이해하시겠죠? 이건 실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경금일간의 정관이란 뭡니까? 또 정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이 사주는 정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체가 병화입니다. 그래서 실제가 관이니까 체가 관일 때 대단한 관인데 합이 뭡니까? 임수죠. 임수는 경금에서 볼 때는 식상입니다. 그래서 식상의 학문, 그리고 관의 깡패 기질, 또 편관의 관의 정관의 깡패 기질에서 깡패 같은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식상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머리 회전도 두뇌 회전도 빠르고 이상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뭐 굳이 빠지면 검사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질 수도 있겠죠. 자, 군인이나 이런 무관이나 운동선수가 학문을 하거나 아니면 시를 쓰거나 책을 쓰는 운동선수들이 바로 이런 특성인 겁니다. 그 정관, 말하자면 음관 특성이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이제 간목일간의 편인이죠. 편인을 봅시다. 편인은 임수인데요. 체가 뭡니까? 신금이죠. 그럼 뭡니까? 관입니다. 그리고 합은 뭡니까? 정화죠. 식상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겉으로는 편인, 선생 학자고 속으로는 관입니다. 그래서 깡패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합이 식상이기 때문에 이 임수일간은 머리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문무를 겸비하고 있죠. 가장 강한 건 원래 체락이기 때문에 관의 성향이 가장 강하긴 해도 이 식상의 기질과 인성의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경우 편인이 작가, 신문기자, 아니면 방송가, 소설가 이런 쪽에 많습니다. 소설가나 기자 같은 경우는 식상의 기질이 어떤 형태든 상대적으로 들어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음의 식상, 그 다음에 양의 재성, 그러니까 편재, 상관, 편재, 그 다음에 편인, 혹은 정관까지도 이런 것들이 바로 기자나 신문기자나 연예인, 방송사, 뭐 이렇게 PD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개념들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죠? 탤런트 같은 기질들도. 소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뭐 간목, 임수 뭐 이런 경우 상당히 많고요.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그래서 이 편인이면서 이 편인은 인성의 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뜬구름을 잡기 때문에 성미도 급하고요. 좀 급하고, 왜? 식상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의 성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깐깐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카리스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무를 겸비한 겁니다. 그래서 무관으로 놓고 보면 머리 좋은, 머리 굴리는 무관이 되고, 문관으로 놓고 보면은 행동을 쓰는 깡패적 기질을 가진 문관이 되고, 그래서 이쪽을 갖다 저쪽을 갖다 박쥐 같은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수일간 머리 좋다 할 때 사실은 개수지만 임수도 머리가 좋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경금일간의 편인은 뭡니까? 무토죠. 그럼 무토 봅시다. 무토는 뭡니까? 무토는 체가 이 편인이라고 부르는데 체가 뭡니까? 자, 무토, 정화, 그러니까 관이죠. 그리고 합은 개수.
식상. 그리고 마찬가지죠. 식신과 관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깡패인데 식신의 특성과 현실의 인성의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2, 3이라겠죠. 물론 음간과 양간은 약간 또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경금이 무토로 이어졌을 때 이것은 소설을 쓰더라도 어떤 소설을 많이 씁니까? 간목과 임수 이렇게 편의는 소설을 쓰더라도 주로 무협지 같은 걸 많이 쓴다. 왜? 이 무협소설 이런 걸 왜? 편관의 성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깡패 소설, 무협 소설을 좀 많이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에 정화나 무토가 소설을 쓰면 순정 소설을 많이 쓰거나 공상이적으로 쓴다면은 간목일간에 지금 보듯이 간목 같은 사람이 쓴다면은 현실 뭐 사업 소설을 많이 쓸 수 있겠고 왜? 현실 개념이 있으니까. 간목일간에 임수나 이런 것 경금의 무토 같은 게 소설을 쓰면은 어떤 무협지나 강한 이런 특성의 소설을 많이 쓸 수 있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네요. 마지막입니다. 간목일간의 개수, 정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인. 그럼 정인은 소개가 인성입니다. 임수니까 인성. 그 다음 합은 무토니까 재성.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인성은 정인은 이 정인이라는 것은 최가 인성이고 실제 인성이기 때문에 학자지만 학자인데 여긴 식단 기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뜬구름은 잘 안 잡습니다. 원래. 그런데 대신에 재성이 있습니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이 재성은 현실 개념이라고 있습니다. 재성이 지나치지 않고 작게 있기 때문에 이 학문을 하되 학문이 현실감 있는 학문하니까 논리적인 학문이 되는 겁니다. 객관적 학문이 되고 중심을 잡는 학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빨리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현실적인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목의 정화나 무토는 바로 식상이니까 팍팍팍 머리가 돌아가지만 여기는 생각을 하고 맞나 안 맞나 따져야 되고 간목 정화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다. 순수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빠르죠. 빠른 개념이 들어가고 여긴 늦은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리고 실제 사업을 보면 이런 분들이 사업을 또 많이 합니다. 왜? 재성을 첫째 현실을 보기 때문에. 식상 같은 경우는 뜬구름 잡을 때 사업할 때는 확 이렇다 하고 망했다 하지만 자기 이상향을 많이 추구하지만 이 인성, 음의 인성, 정의는 사업을 주로 많이 하거나 선생은 좀 선생의 자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선생보다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기획 파트라든가 독립적인 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 선생이 교육적 차원에서는 좋지만 실제 우리 현대 제도권의 선생은 안정적인 직장의 의미가 들어가다 보니까 현실 개념에 있는 비견의 비견, 간목의 간목 아니면 재성이 있을 때 간목의 기토라든가 경금 이런 경우에서 선생을 많이 합니다. 현실 개념, 안정된 직장 차원이지 교육의 차원보다 그렇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걸 본다라면은 경금일간에서는 기토가 되죠. 경금일간에 기토가 되면 뭡니까? 이것이 정인이죠. 그런데 속으로는 무토니까 인성, 합으로는 간목이니까 재성. 그래서 바로 이 부분도 실제는 겉으로는 인성이지만은 재성이 가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학문이 들어가고 대신에 사업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얘기했던 이 개념 좀 정신없이 했죠. 그러나 제 강의를 지금 새로 얼마 듣지 않은 분들은 약간 혼란이 오겠지만 처음부터 들은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죠. 이미 다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이게 천간 가지고도 얘기했었고 수없이 많이 얘기했던 것. 여러분 이 개념이 잡힐 때 사주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사주 분석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사주를 분석 한번 봐봅시다. 자, 만약에 지금 사주 하나를 한번 봅시다. 지금 그냥 지금 계묘, 을묘, 무진, 임술 합시다. 임술을 합시다. 이렇게 치면은 여기가 좀 안 맞나? 일단 이거를 칠 때 이런 사주라 놓고 칩시다. 이런 사주는 일단 볼 때 일간을 기준으로 을목, 계수, 임수에서 전부 다 비견겁제가 아닌 식재간의 세력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이들이 만약에 하나라도 활성화되어 있다면 신강사주가 될 확률은 거의 없겠죠. 신약사주가 되겠죠. 신약사주나 아니면 이것이 뿌리가 없다면 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놓고 볼 때 자, 우리가 아까 배웠죠. 진과 술이 충이죠. 기억납니까? 그리고 인과 묘는 이렇게 인묘묘네요. 그럼 반합은 반합인데 반합의 반합이니까 이것은 이 충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지 못합니까? 막지 못하죠. 어떤 경우 가능하다 했습니까? 삼합. 그러니까 삼합. 그다음에 육합, 반산합, 반삼합, 방합. 이것이 막을다 했죠. 진 옆에
이 술과 진이 있을 때 이 진술충을 막아줄 수 있는 것. 진술충을 막아줄 수 있는 거면 이 진 옆에 뭐가 와야 됩니까? 첫째, 진유. 육합이 오면은 진술충을 막아지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묘나 인이 오면은 인묘진 두 개가 동시에 오야 된다 이때는 그러면은 방합으로 막아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한 거꾸로 인, 묘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방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아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신, 자 오면은 신자진 삼합이니까 또 충을 막아주겠죠. 거꾸로 자, 신이 와도 막아주겠죠. 그런데 하나만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자만 와도 뭡니까? 삼합의 반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줄 수 있다, 충을. 그런데 현재는 묘가 있기 때문에 충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럼 충을 막아주지 못하는 것은 진, 술이 전부 다 파기되기 때문에 이부터 지장간이 원래 신, 정, 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을, 개, 무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따질 때 일간이 세력은 없지만 자기 자신의 뿌리는 여다 줄 수가 있는데 이게 다 파기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주공산이 되죠. 그럼 나중에 보면은 을목만 이렇게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따질 수가 없던 점수로. 그리고 개수가 임수가 있는 이 둘은 점수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 지지에 여기 을개무 이게 깨졌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묘 중에는 우리가 갑을밖에 없다는 거 우리 다 알죠. 갑을.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 치면 해도 무토일간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에 관을목 있고 여기 임수와 개수 이렇게 있죠. 재성, 관성. 근데 재성과 관성은 뿌리가 없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 식재관 전부 다 합해서 오직 관성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사주는. 그럼 관성만 있죠. 그럼 관성인데 몇 점입니까? 월지 100점, 이 둘은 없으니까 연지 20점에서 총 120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런 경우를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종관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정관이죠. 정관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주가. 무토 자체가 학자적 성향인데 이 정관은 깐깐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머리가 나름대로 돌아가죠. 그래서 승리가 급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왜 오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는 아실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한 십신의 3차원 분류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의 십신의 특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사주를 실제 분석하는 데 있어 그대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볼 때, 즉 상대적, 절대적 개념이 아닌 상대적 개념의 1차, 2차, 3차를 모두 다 조합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볼 때 양간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머리가 좋은 그 십신의 구성은 뭡니까? 자, 일단 머리가 좋은 것은 인성과 재성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첫째 상관. 상관은 그 끼가 많고 작품성이 많은 그런 개념을 얘기하죠. 상관, 그 다음에 정인, 편재, 상관, 편재, 정인 이 세 가지가 가장 머리가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편인과 비견도 상당히 두뇌 회전이 잘 되는 그런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카리스마를 칠 때는 뭡니까? 일단은 그 정관 그리고 편관이 카리스마인데 편관은 실리적 개념의 카리스마고 정관은 이상주의적 개념의 카리스마. 왜? 식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싸움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겁재라겠죠. 겁재. 가장 파워가 세고 힘이 센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식신, 즉 겁재와 식신, 정관과 편관 이 네 가지가 정말 무관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존재라겠습니다. 편의는 무관과 문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정재는 가장 실리적인 개념인 거고 실리를 친다면 가장 실리적인 게 첫 번째 정재, 두 번째가 편관, 세 번째가 비견. 이 세 가지가 가장 실리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 나머지 또 실리를 친다면 정인도 현실 감각과 실리적 개념을 좀 가지고 있는 개념이죠. 이것들은 여러분 이제는 이거는 마지막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의 십성의 그 개념적이기 때문에 정확히 암기를 하고 숙지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